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 노부부. 이 부부에게 걸려온 한 전화. 혹시 1979년에 따님을 낳은 적 있나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딸 쌍둥이를 마포구 이순리 조산소에서 출산했습니다. 40년 전 딸을 잃어버린 김미주 씨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부부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부모는 1979년 낳은 둘째 딸이 해외로 입양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미주 씨 어머니의 말입니다. 임신 기간 쌍둥이를 가진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둘을 낳고 사흘 후 조산소를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네가 첫째를 안고 가라고 하더니 둘째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집안 사정도 어려운데 애 셋을 어떻게 키우냐. 미주 씨를 부잣집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결혼 반지와 목걸이를 주고 둘째를 찾아오라고 했지만 입양 갔다던 그 집에 미주 씨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째 딸의 행방을 물어도 시어머니는 몇 해 전 숨질 때까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따금 꿈에 나타났고 40년이 지나도록 쌍둥이 언니와 병원에 나란히 누워있던 갓난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부부는 미주 씨가 한국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가난 탓에 시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지만 이후 형편이 나아지면서 후회와 죄책감이 더욱 밀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씨의 어머니는 평생 한이 됐다. 며 이야기 내내 가슴을 쳤습니다. 미주 씨가 어떻게 입양기관으로 흘러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주 씨 양부모는 1983년 4월 그를 입양 보낸 한국사회봉사회에 친부모 정보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대부분 미혼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며 한국 문화 특성상 친부모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숨어버려 정보를 알 수 없다. 는 회신이 전부였습니다. 미주 씨가 들고 온 입양 서류 속부모 정보와 실제 이름이 달랐던 이유입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찾을 수 있었던 건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미주 씨가 건넨 서류에는 부모의 성만 쓰여 있었고 입양기관을 통해 확인한 서류상 부모 이름은 김석 X, 임정 X. 현재 나이대를 위아래 5살까지 넓혀 전국을 뒤져봐도 이런 이름의 부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은 찾을 수 없다. 고 전화려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말도 할 줄 모르면서 무작정 마포서로 와 도와달라. 고했던 미주 씨의 간절한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단서는 쌍둥이. 입양 서류에는 쌍둥이 중 후둥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같은 생년월일과 외모를 가진 여성이 살아있을 확률이 높았고 5월 16일 특정 조회 시스템에서 1979년 땡월 땡땡일생 여성 1124명을 출연했습니다. 팀원들은 야근이나 짬 날 때마다 미주 씨 얼굴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닮은 사람을 몇 번이나 훑으며 온 신경을 집중해 한 명 한 명 대조했습니다. 장진명 경장의 눈썰미가 빛을 발했습니다. 학원과 눈썹이 비슷한 언니 희주 씨를 발견한 것.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생일이 미주 씨보다 이틀 빨랐습니다. 이미 딸이 있는데 또 딸 쌍둥이가 태어나 아이를 보냈다는 서류 내용과 분명 달랐습니다. 그래도 너무 닮았다는 아쉬움의 경찰은 5월 27일 경찰청 3D 얼굴 인식 시스템에 대조를 의뢰했고 미주 씨에게서 연령대별 사진을 받아 시스템에 넣었습니다. 지난달 15일 받아든 결과는 일치율 74%, 통상 70% 이상이면 동일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른 여성 사진들과의 일치율은 0에서 24%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습니다. 가족관계가 다른 게 영 마음에 걸렸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수사팀은 희주씨 부모 거주지인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부재를 확인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이웃으로부터 부부의 연락처를 얻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미련은 곧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팀장은 3D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하도 답답해 미래의 내 아이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주 씨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봤는데 어린 미주의 얼굴이 보였다. 고했습니다. DNA 채취 열화로가 지난달 28일 미주 씨는 그토록 바라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친자관계가 성립될 확률은 99.9999%임. 알고 보니 부모님과 미주 씨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미주 씨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 5월 종로의 한 호텔에서 보름간 머물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은 이 호텔에서 1.2 떨어진 천천히 걸어도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사업체로 매일 출근했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찾았다는 경찰의 구두 통보를 듣고 미주 씨는 믿겨지지 않는다. 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과 동시에 생부생모를 보고파했던 그 시간들, 힘겨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이야 가정을 꾸려 두 아들을 뒀고
또 IT 애널리스트로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인생 경로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양부모는 미주 씨가 4살 때 이혼했고 인종차별을 당하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을수록 혈육에 대한 그리움의 농도는 짙어졌습니다. 늘 친부모를 생각하며 어딘가 나와 똑 닮은 쌍둥이가 있지 않을까 상상했습니다. 오빠가 있었으면도 했고요. 그 일이 진짜 일어났네요. 모녀는 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로 생전 처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보고 싶고 미안하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 고 전했고 미주 씨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부모님에게 드릴 카네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고 들었어요. 먼 길을 돌아왔으나 나를 낳아주신 분들께 꼭 꽃을 선사할 겁니다. 가족은 조만간 한국에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주 씨의 두 아들과 남편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예정입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 생각했고 이름이나 얼굴도 모르는 42년 전의 부모님을 대한민국 경찰관의 끈질긴 노력과 희생으로 찾아낸 보람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화이팅 코리아, 화이팅 대한민국.